입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2달 동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정채영이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래요. 한채영하고 이름만 똑같다. 이름만 똑같아서 만이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분량이 1,500페이지입니다. 1,500페이지인데 이걸 2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잘 소화를 해내느냐?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제일 첫 번째 1권이 국어 생활이고요. 두 번째가 비문학이고요. 세 번째가 문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어 생활, 비문학, 문학이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파트를 제일 먼저 앞에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첫 시간이라서 3권을 다 가지고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제 1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2권은 이제 끝날 때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오시면 되고 세 번째 제 3권은 이제 문학인데 비문학 끝나고 나서 이제 문학을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문학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요. 2000년이 되고 나서 벌써 현재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만 10년 동안 점점점 국어 생활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 현재는 거의 50%는 기본이고 60에서 70%까지도 제1권 국어 생활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1권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국어 생활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어 생활에는 뭐뭐 들어있는지 잠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국어 생활이라는 파트를 보시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우리 공부할 거냐면 1단계가 이제 문법입니다. 자, 문법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 문장을 구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는 얘기가 바로 이제 문법인데요. 되게 이제 문법에서 4가지 파트가 있어요. 의문론 파트가 있고요. 형태론 파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장론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미론 파트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차근차근 공부를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의문론이란 건 뭐를 말하냐면 기억이나 니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자, 기억 같은 걸 발음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떤 상태로 발음되는지 이런 것들 알아두는 게 의문론 파트입니다. 형태론 파트는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 품사가 9개의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이러면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먹다 이러면 동사죠. 그러니까 품사 자체를 알아보는 파트가 바로 형태론입니다.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제 문법 공부할 때 먹는 거 가지고 집착이 좀 심하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다는 동사입니다. 이거 정도 형태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장론 파트는요.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이고 서술어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가 앞에 오는지 아니면 서술어가 앞에 오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주로 이제 문장의 성분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시되는 파트는 바로 주어냐 서술어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미론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미라고 했을 때 이제 문장의 이제 의미를 봤을 때요. 만약에 먹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먹다라는 말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형태론에서 공부해요. 의미론에 가면 동사입니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느냐. 자, 삼겹살을 먹었느냐. 아니면 술을 먹었느냐? 아니면 담배를 먹었느냐? 아니면 돈을 먹었느냐? 자, 그럼 현재 이 중에서 먹어본 거 말해봐요. 삼겹살 먹어봤죠? 이거는 씹어서 삼키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시다의 의미죠. 담배를 먹다라는 말은요, 쉬는 시간에 가끔 내려가서 하고 오시더라고요. 자, 근데 담배를 피우다는 말인데 과거에 먹다라는 말도 참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먹는 것은 절대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셔서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끔요, 공무원이 600억? 이거 횡령해가지고 신문에 막 대문자만 나잖아요. 그건 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자,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횡령하다는 뜻인데, 자, 음식을 씹어 삼키다, 마시다, 피우다, 횡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의미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문법의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거, 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까지 해서 4가지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어문 규정이란 현재 우리가 법
원칙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네 가지 법이 있어요. 뭐 하는 법? 말하는 법. 한글 맞춤법이라는 말하는 법이 있고요. 표준어 규정이라는 말하는 법이 있어요. 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둘 다 우리나라 어휘에 대한 말하는 법인데 얘가 어떻게 다를까? 누구는 맞춤법에 핵 들어가 있고 누구는 표준어 규정에 들어가 있고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어원을 밝혀서 오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애를 탁 눕혔을 때 이게가 툭 일어서면 이게 오뚝 일어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오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오뚝하다라는 말에 어원을 밝혀서 옆에 명사를 만들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원칙에 의거한 입장들에 대한 어휘가 바로 맞춤법의 원칙을 그러니까 주로 원리 위주의 표기들이 그런 어휘들이 맞춤법에 있어요. 표준어 규정은요. 원칙에서 멀어져 버린 것들. 자, 원래 원칙으로 치자면 삭월세가 맞는데요. 삭월세라고 쓰거나 발음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교양 있는 현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글세 원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원칙 이렇게 이제 그 표준어인데요.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규정은 이런 의미가 각각 달라요. 자, 맞춤법은 원리에 입각한 규정, 표준어 규정은 원칙에서는 약간 멀어졌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것 이런 것 정도가 규정이에요. 세 번째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를 하실 텐데요. 외래어 표기법이란 외국에 있는 어휘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가져와 써보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어휘 중에 여러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공부하셨던 되게 유명한 어휘가 하나 있죠? 언어가 있죠? 영어라고. 자, 그래서 잉글리시 티처께서 말씀하시기를 O-R-A-N-G-E 이걸 써놓고 나면 잉글리시 티처께서 뭐라고 읽으셨을까요? orange 이렇게 읽으셨겠죠. 근데 우리는 orange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오린지라고 쓸 건지 오렌지라고 쓸 건지 오우리인지이라고 쓸 건지 사람마다 다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스켓이라고 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원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어문 규정은 국어를 로마자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알파벳을 한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말도 알파벳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바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삼국을 통일했다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쓸 때는 신라라고 썼는데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신라라고 읽어요. 표기를 옮겨주는 것을 전자법이라고 하고요. 소리를 옮겨주는 것을 전음법이라고 불러요. 자,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 상태를 옮길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를 옮길 것 같아요? 소리를 옮겨줍니다. 라라고 써놓고서 실라에서 소리 자체를 옮겨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문 규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마 공무원 시험 문제 국어가 20문제니까 20문제 중에 아마 10문제는 딱 하고 맞히실 수 있어요. 50점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문 규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50점만 맞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영어도 잘하고 뭐 행정법도 잘하고 뭐 행정학도 잘하고 그럼 되겠지만 사실은 국어 50점 맞아갔군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쳤을 때 국어 10문제 맞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기다리냐면 정서법이라고 하는 게 기다립니다. 자, 정서법이란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하냐. 어문 교정만 열심히 외우면 되지 않겠느냐.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너무라는 말이 있어요. 매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을 문법의 영역에서는 품사. 자, 품사는 부사입니다. 라고 문법의 영역에서 공부합니다. 다음 어문 규정의 영역에서는 너무는 표준어입니다. 매우도 표준어입니다. 넘넘 이런 것은 표준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어문 규정에서 공부하는 영역이거든요. 정서법 파트는 그것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표준어는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라는 말도 표준어고 매우라는 말도 표준어인데 얘가 뒤쪽에 따라오는 말들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소녀시대의 노래 중에 너무너무 예뻐라고 시작한 노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요, 소녀시대가 대한민국의 삼촌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많더구만요. 하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해줄 줄 아는 게 진정한 팬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예쁘다는 말은 정서법에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너무라는 말과 매우라는 말 둘 중에서 너무라는 말은 부정어와 어울릴 수도 있고요. 매우라는 말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가능하니까 긍정어와 쓰려면 주로 뭘 써야 된다? 매우 예쁘다. 알고 봤더니
해봤더니 의외로 재미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여러분 태클 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알아야 태클을 걸든지 하죠. 근데 정서법 파트가 가장 수준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두 번째 계단이 여기 나오는 어문교정 계단이에요. 세 번째 계단은 정서법 계단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난 진짜 최고 수준의 실력가야 라고 할 정도가 돼요. 자, 그다음에 정서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휘 파트가 남아있는데 이제 어휘 파트에는 주로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제 뭐뭐 나오냐면 한자어가 나와요. 한자어, 도금 문제,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이것의 뜻을 공부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어의 뜻을 공부해주는 것. 속담이나 또는 관용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것 정도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문법에서 두세 문제, 어문 규정에서 네다섯 문제, 정서법에서 두세 문제, 어휘 파트에서 두세 문제 하면 벌써 얼추 10문제가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제일 첫 번째 국어생활이라는 여기 이제 첫 번째 1권에서 13번, 이제 1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1권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요. 1권을 집중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하고 문학 파트가 남았는데, 비문학 파트나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많이 집중하시면 많은 양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나 혼자 정리해야지 이러시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비문학 파트가요. 왜냐하면 시험제 풀 때 얍삽한 것만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얍삽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학원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랑 조금 더 내가 더 높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혹시 학원에 오셨는데 돈이 막 어디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아침에 할아버지께서 용돈으로 1억을 주셨는데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투자를 하시려고 오셨어요. 오셨으면 일단 마음 먹은 만큼,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은 마음 먹은 만큼 2달 동안 잘 해내시고요. 2달 공부해서 덜컥 합격하겠지.